자, 그러면 이제 픽스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이제 메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코드 넘버를 중심으로, 또 이제 우리가 그 업무 집행 조합원이 필수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정기 보고가 있고, 이제 연차 보고가 있고, 또 그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출자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소득 공개를 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또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제 그 이 시스템에 그 메뉴를 놓고 저희가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픽스 프로그램, 그 벤처 투자 종합 정보 시스템, 픽스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픽스 프로그램은 한국 벤처 투자와 한국 벤처 투자 협회, 창업진흥원, 한국 엔젤 투자협회의 조합 및 고유 계정의 업무 운영 상황 보고를 하기 위해 운용기관 조합, 투자 거래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딱 관리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을 이제 행정적인 업무,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딜 소싱을 하고 좋은 기업들을 딜 소싱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개인 투자 조합의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제 픽스 시스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접해야 되는 게 이제 픽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이 생각보다는 조금 직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 메뉴의 구성이나 UI가 조금 직관적이지 못해서 요 부분을 초기에 이제 준비하실 때 잘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이 개인 투자 조합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저는 제가 직접 이걸 지금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지,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픽스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개인 정보 조회, 비밀번호 변경, 개인 환경 설정, 초기 로딩 화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구성은 보통의 어떤 그런 관리 시스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로그인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입력 모드에 가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조회라는 부분이 이제 항상 그 입력 모드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요. 입력할 때, 그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삭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또 제출이라는 거, 검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반드시 알아놓을 것들은 어떤 입력을 하고 난 이후에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력을 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서 사후에 입력을 보완을 하면 될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무적으로 그 기간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필수 업무가 있는데, 그런 필수 업무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까지를 해야 될지를 염두에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입력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출이라는 부분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게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또 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뒷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저장, 초기화, 이런 기본적인 이제 모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드들은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본 메뉴 픽스의 이제 기본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등록,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등록하는 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출자 신청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 보고 매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월 보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 이런 게 이제 기본 메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 메뉴들은 제가 뒤에 또 메뉴별로 어떤 내용들이 핵심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스 프로그램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신규 가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 신규 가입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를 받으셔야 되고, 필수적인 파일을 이제 업로드 보고하는 거라든지 신청하는 거라든지 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제 그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GP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이제 픽스 프로그램을 이제 업무 집행조합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GP의 이 공인 인증서를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본 메뉴에 보게 되면 1704 이제 코드 번호를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 조합 신청을 할 때 1704라는 이제 코드 번호로 들어가셔가지고 조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하시고 이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코드 번호를 이제 필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 놓으시고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1704 코드 번호는 개인 투자 조합 신청 할 때 이제 그 코드 번호고, 그다음에 정기 보고라고 해서 이제 반기별로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그 반기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그 이제 반기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반기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1313이라는 코드에서 투자 기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1319라는 또 이 코드를 들어가게 되면 투자 유형 관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20은 투자 거래 관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가 이제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1329에 가면 보고, 검증, 확정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코드 번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정기
보고에서는 이런 코드 번호가 필요하고 결산 보고에서는 1340, 뭐 개인 투자조합 결산 보고라고 해서 1340의 코드 번호에 들어가면 이제 또 결산 보고라는 건데 결산 보고라는 거는 연차 보고인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투자한 내용들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가 뭐 투자된 뭐 이렇게 집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결산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결산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결산 보고란에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1009 가게 되면 사용자 이제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뭐 사용자 관리를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지금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픽스 시스템이나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픽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문이 나가는 것이고 제가 이 안내문을 가지고 쭉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픽스 전체 메뉴라고 제가 지금 옆에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투자 등록 신청은 1704, 사용자 관리, 뭐 GP나 아니면 GP를 보조를 해서 뭐 업무를 같이 이제 LP분 중에 하실 분들은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투자 기업들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1313에서부터 1340까지는 뭐 투자 기업에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GP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1301에서부터 1307까지 뭐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런 코드별로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떤 경우에 편리하신가 하면 어떤 이제 그 업무집행조합분께서 이제 픽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엔젤투자협회나 중기부의 담당자가 그런 보고 내용이나 입력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이나 정정이 필요할 때 안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1301 뭐 내용에 대해서 뭐 그럼 1301이면 GP 정보 관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예를 들어서 1319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뭔가를 설명해 주시면 투자 유형 관리 입력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빠져 있을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빨리 파악이 되고 그 수정 보완도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변호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업무를 보시고 이 픽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1704에 이제 이제 그 개인투자조합 신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제 개인투자조합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쭉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실제로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1번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결선 계획 신청을 넣었는데 실천 계획을 넣었는데 보완하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보완하라는 메시지. 그래서 결선 계획을 할 때 결선 계획서, 규약, GP 개인정보 내용을 이제 정보 동의서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내용 중에 결선 계획서나 규약 등을 이제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 주로 규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요번에 규약 신규로 이제 고벤처 개인투자조합 6호라는 새로운 이제 조합을 신규로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요런 내용들을 조금 고쳐주세요라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 이번에는 이제 보완을 하고 왔는가 하면 전체적인 뭐 어떤 그런 그 규정에 관계되는 내용은 전체 내용이 뭐 문제가 없는데 결선 금액을 기재를 할 때 금액을 기재를 하는데 숫자로 기재할 것과 뭐 한글로 이제 기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숫자로 기재하는 거는 맞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이제 글로다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숫자를 빼고 글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라 금액을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보완 요청이 와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보완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지금 이 상태는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결성된 조합들을 보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성 승인이 완료되어서 결성 계획에 대한 승인 공문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다운로드를 눌러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받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결성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이 승인 공문에 다운로드라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는 수정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했고 그 보완한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바로 이제 승인이 나서 결성 계획 승인 공문을 발급받은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내용이든 그 제출한 서류 내용 중에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완 요청이 오고 저는 보완 요청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요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결성 계획 승인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성 계획을 진행을 하시고 결성 계획 신청 업로드를 할 때 최종적으로는 GP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기 신청이 유효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결성계획 승인을 이제 올려놔가지고 결성계획 승인이 났다는 가정하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다음 후속 행위를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그건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성계획이 이제 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업무집행조합원 분들이 제대로 뭐 이렇게 모이지를 안 했다든지 참여하시기로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변동 상황이 있다든지 또 하나는 뭐 투자의 방법 중에는 프로젝트 투자가 있고 이제 브라인드 투자라고 해서 미리 그 투자할 기업을 정해놓고 결성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투자하기로 한 기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거는 국내 벤처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해외로 이제 법인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 진행하던 거를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 소속 단계를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홀딩을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에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 절차 어떤 변동 사항에 따라서 대처하시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성 계획 그 승인을 올리게 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난다. 요 지금 개인 투자조합 6호의 경우에는 신청은 올라갔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 공문이라는 요 칸에 다운로드라는 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9는 이제 관리자 이제 이 사용자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이 메뉴인데 여기에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이제 등록하고 아이디에 따르는 이제 IP가 이제 등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픽스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픽스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를 등록을 하실 때,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거주지에 오셔서 할 수도 있고, 뭐 지방 출장 갈 수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픽스 시스템의 특징상 이 아이디가 등록이 될 때 그 IP도 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내가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사무실에서 할 때는 계속 뭐 그만 맞으면 바로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이제 이 사이트로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그 IP 등록도 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GP와 LP가 합의하에 업무를 분장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격거리에 있을 때 그 아이디별로 IP 등록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합의하에 그런 이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규정을 지어서 관리하실 때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관리에서는 아이디를 복수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복수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IP는 아이디에 따라서 IP 등록도 별도로 된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조합 뭐 권한 규정에서는 개인 조합 관리에서는 전체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조합 보고에서는 사용자 등록을 제외한 전체 권한 뭐 개인 투자조합 조회를 할 때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권한 구분을 이렇게 뭐 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등록이 되고 나면 반드시 휴대폰 SNS로 인증 문자가 이제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 때 핸드폰의 번호 관리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만이 이 내용들을 정산받을 수 있다. 관리자 뭐 등록하시는 부분은 뭐 그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요 지금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 들은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금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실제 화면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보면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개인 투자조합 관리라는 데 들어가면 제가 GP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제가 최종적으로 로그한 일치라든지 로그인 뭐 실패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용자 관리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다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 기본 정보 관리라고 해서 GP가 개인일 경우는 130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뭐 필요한 내용들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뭐 주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개인은 뭐 비교적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내용들은 기재를 하셔가지고 이제 개인 정보 등록을 하시면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뭐 조금 내용들이 좀 많죠. 법인일 경우에 뭐 개인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법인 GP가 이제 법인일 경우와 개인일 경우를 구분을 해서 뭐 내용을 하고 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 정보라는 데를 들어가서 뭐 회사의 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병렬들 수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요 페이지마다의 뭐 기본적으로 안내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그 내용을 따라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인일 경우에는 이게 법인 이제 운용기간 정보라고 해서 1303이라는 요 코드 번호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내용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대표 펀드 매니저, 펀드 핵심 인력, 사후 관리자 반드시 입력하라는 부분 요거는 안내문에 따라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입력 정보를 입력 시 뭐 첨부 파일, 개인 정보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스캔해가지고 업로드가 필요하고 개인 GP일 경우에는 이거 불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법인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안내에 따라서 법인과 개인을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기본 정보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1306란에 들어가면 개인정보관리에 이제 GP가 결성한 전체 조합 정보 조회라는 또 요 들어가게 되면 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요 내용 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용에 입력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수정이 되는 여기서 수정이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자가 수정을 할 수 없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협회 직원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모든 메뉴에서 모든 기능에서 스스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정과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이 없는 어떤 코드 번호에서는 협회 담당 직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수정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요청 수정을 했던 내용도 다음 장에서 아마 제가 코드 번호에 따라서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이제 입력하는 데서 착오를 했는데 그 착오된 그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기본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협회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이 되고 정정됐다는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등록 원부라고 그래서 조합이 최종 등록 승인이 나게 되면 등록 원부라는 게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 등록 원부라는 게 1307 여기 이제 코드 번호에 따라서 등록 조회가 되고 여기는 GP가 결성한 조합 상세 내용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원부에 있어서도 여기 이제 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한 등록 원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마음대로 뭐 수정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고치고 그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 협회에 담당 직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등록 원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체 조합원들이 다 이제 조합 명부가 작성이 되고 출자가 되고 전체 승인이 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지금 조합원 등록 원부에 이제 출력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제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제 입력을 해서 오류가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성함을 잘못 제가 기입을 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는 이름이 비슷할 경우에 한 번 등록이 제 조합원으로 등록 제 개인 투자조합에 등록이 되신 분들은 한 번 등록이 되면 그 등록 기록이 계속 남아있게 돼서 추가로 등록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조합원분들은 그냥 지정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유사한 분들은 새로 들어오신 그 조합원인데 LP들이 좀 많다 보면 기존에 계신 분인지 알고 성함이 유사해서 그분을 지정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소득공제 이제 그 절차를 받기 위해서 뭐 체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입력 오류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도 이제 이걸 정정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등록 원부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더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면 조합원 정보 등록은 조합 결성 시 픽스 시스템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조합 최종 결성 승인 시 등록 원부는 출력 가능한데 다 승인이 나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활성화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거를 통해서 등록 원부를 출력할 수 있는데 등록 원부는 뭐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3회에 걸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한번 작성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출력을 받으셔서 그 개인 투자조합 소재지에다가 이제 등록 원부를 비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승인하게 되면 출력을 받으셔서 비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된 조합원은 픽스 시스템의 기본 정보 등록 유지 차기 조합 참여 시 선택 가능. 이거는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번 이제 등록된 조합원들이 그 다음 투자조합에 참여를 하실 경우에는 그분들의 성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지정만 하고 이번 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이 얼마인지 출자 부자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기본 정보 성함과 주소지와 뭐 주민등록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는데 좀 편리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조합원 등록 오류 발견 시에는 한국연재협회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요청을 하면 바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록 원부에 의해서 최종 승인이 났고 그 등록 원부를 출력을 받아보면 그 조합원분들 GP와 LP 모든 조합원들의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요 내용이 그대로 전송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또 한셀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합원분들의 그 명세 내용, 출자 내용을 또 별도로 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투자 확인서가 발부되는데 다행히 이 픽스 시스템에 등록시켜놓은 이 등록 원부의 조합원분들 이게 오류가 난지도 모르고 이제 하다가 그분 앞으로 이게 투자 확인서가 발급이 되게 되면 이게 투자 확인서를 또 정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 확인서를 받을 때는 또 별도의 또 이 다운로드 받은 한셀 파일에다가 다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이제 개별 투자 확인서를 받는 또 그런 업무 또 진행 과정이 있는데 등록 원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고는 관계없이 또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보실 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서 혹시 등록 원부에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또 업무를 보시면서 또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뭐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 조합원분들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어서 투자 확인서가 발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근데 마치 뭐 번거롭긴 하지만 이 별도로 또 작성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명부하고 등록 원부하고 조합원 명부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오류들을 초기에 이제 어떻게 또 컨트롤할지도 저도 또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저도 계속 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은 뭐 개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좀 진화시키시게 되면 업무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기업 등록을 이제 등록을 할 때 투자기업을 등록을 하는 거는 여기 이제 1313에서 이제 투자기업을 등록을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투자기업을 등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집행을 해서 등기부등본이나 뭐 주주명부 이런 걸 다 확보를 했을 때 1313이라는 거를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이라는 코드를 엔터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투자기업 등록을 상세를 한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기업 등록은 투자기업명, 국가,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뭐 이런 내용들 뭐 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 설립일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메뉴 보면 설립일을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반드시 등기부상 설립일을
설립일로 기재해야 됩니다. 등기부상, 등기부등본상,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안내판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필수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 투자를 집행을 하시고 난 이후에 피투자 기업에 어떤 서류를 일괄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실지는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투자 집행하는 이후에 그렇게 업무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기업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뒷장에서 어떤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일괄 확보를 해야 될지 그것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 등록을 하실 때는 이런 그 메뉴에 의해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 기업의 이제 뭐 이렇게 그 이픽스 시스템에서 이제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지금 되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이제 업무집행조합원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개념을 반드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별도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투자 이후에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이제 확보해야 될, 요청해야 될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해 투자 이후에 바로 이제 등기가 된 내용인데, 말소 사항 다 포함된 내용으로 요 서류 받으셔야 되고요. 주주명부도 투자 이후, 우리 투자가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주명부, 그다음에 주권 미발행 확인서도 반드시 확보를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뭐 하는 내용들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발행해 놓으셔야 되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야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태, 뭐 설립일 이런 내용들이 법인 사업자 등록증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사본을 받아 놓으시게 되면 향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을 보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신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주로 우리는 이제 신규 유상증자죠. 구주거래가 아니고 유상증자에 있어서 기존